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시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미증시는 연일 기업들의 좀 실적 파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긴 했습니다만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다우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나스닥 상승 마감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또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금 약세로 좀 출발은 했지만 지금 장중에는 코스피는 기관 쪽이었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에 좀 힘을 받으면서 상승 반등 또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현재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까지 0.14% 약보합세 보이면서 3,002선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0.07% 상승 994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빅머니 2부 첫 순서는 오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핫 이슈와 함께 또 관련 종목 분석해보는 머선일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머선일이고 고은별입니다. 오늘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는데요. 내년 3월까지 15%가량을 낮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치솟고 있는 기름값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에는 유류세 인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건데요. 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올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인하의 폭이 윤곽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6개월 전후로 15% 정도 유류세를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20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할 때 15%가량의 유류세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1,7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체크해 볼 이슈는요. 포장용 상자의 단가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에 골판지 주들이 오늘 나란히 급등세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골판지 포장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식음료와 택배 운송기업 천여 곳에 10% 안팎의 골판지 상자 가격 인상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연말쯤 인상이 실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판지를 비롯한 이 상품 포장용 재지 가격이 10%가량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재지주들 그리고 포장 관련 종목들 들썩이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신풍 재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120선을 터치한 후에 윗골이 되면서 살짝 내려온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포장과 영풍 재지 그리고 태림 포장 등 관련 포장 종목들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1년간 골판지 가격은 50%가량의 급등 흐름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골판지 상품 제품의 가격 인상의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종목의 탄력을 더욱더 돋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은요? 증권가에서 본 누리호의 부분 성공, 한국 발사체 관련주를 사라입니다. 어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가 됐죠.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을 매수할 때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온 건데요. 누리호는 고도 700km에 도달한 뒤 위성 모사체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분리된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최종적으로 안착시키지 못한 거는 다만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선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체의 목표였던 발사체 기술력 검증이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발사체는요, 이번에 실패를 좀 점검한 다음에 내년 5월에 2차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과 전략은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그 강남 쪽 청담동 쪽이었는데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뭐 휘발유가 2,100원 선이고요. 또 뭐 경유마저도 2,000원 가까운 유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는 느낌 들었는데 유류세 인하 좀 기대를 해보겠고 또 골판지주 급등하는 건 사실 지난번에 코로나 좀 심각할 때 배달 음식도 수요가 높았잖아요. 그때도 목재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골판지주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런 현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선일구 좀 더 분석해 주실 분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성우 이사께서는 어떤 이슈를 좀 분석해 주실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관련한 이슈인데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내년 5월에 다시 또 발사 일정이 있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쌓여간다고 봅니다. 자, 이번 이슈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분들도 기대가 높았을 것 같아요. 네. 그 관련주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매매도 많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약간은 좀 좋지 않은 결과, 뭐 반쪽의 성공이라도 일컫기도 하고 하지만 워낙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요소는 충분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들 흐름을 먼저 보면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다가 이번에는 통상 뭐 하루 전에 발사 하루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틀 네. 전부터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가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먼저 선행해서 매도세가 나타났고 되려 발사 시점에 시간외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그 발사 성공에 대한 확률이 한 30% 정도로 알려지면서 그와 같은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궤도 진입이 아쉽게도 실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은 일단은 내년 5월에 다시금 발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공백이 있겠지만은 아직 기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이벤트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장기 측면에서는 종목들별로 보실 때는 실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 누리호 이번에 들어간 업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외 수주가 있는 업체들을 공통적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무작정 장기로 봤을 때는 누리호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부 다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좋은 가격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1단이든 3단이면 1단으로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관련 업체들의 좀 흐름들 그리고 이 이슈를 통해서 또 좀 뽑아낼 수 있는 테마들은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살펴봐 왔던 기업들도 있고 네. 조금 새로운 기업들도 있는데요. 네. 어제 그 시간외로 발사할 때는 베타가 큰 기업들, AP위성이라든지 이쪽에 주가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시간외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장중에 조정세가 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측면을 알 수 있겠고요. 네. 기존의 나로호 발사 때도 한번 이게 딜레이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네. 그날은 당일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돼서 주가가 정상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궤도 진입을 했다면 조금 달라질 요인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있고 덜 조정 받는 기업들이 네. 있거든요. 그 덜 조정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수주도 있지만은 해외 쪽의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덜 조정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해외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진 기업들이 오늘은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약간은 네. 뭐 다른 그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추세적인 하단에서 서서히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시기를 맞춰서 이번 조정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시는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당연히 관련 테마로는 뭐 항공우주 쪽 섹터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는 쪽이 도심 모빌리티도 있고, 네, 예. 이제 뭐 방산도 연관이 있겠고요. 네, 예. 좀 이 테마별로 조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제가 세 가지 테마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그 발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은 이거를 파생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항공우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바탕이 일단은 방산 사업이 방산이죠. 많이 네, 바탕이 네. 되어 있고요. 그 항공우주 사업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도심 모빌리티 사업이거든요. 네. 저희가 육상으로 다니는 택시를 이제 그 공중으로 다닐 수 네. 있는 그게 당장 개화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 또한 항공우주 사업에서 파생돼서 그렇죠. 발달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세 가지 산업을 단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쪽은 아무래도 항공우주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도심 모빌리티는 조금 아직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게 도입기 아주 초도입기다 보니까 약간 먼 측면이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그 항공우주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딱 실적만큼의 주가가 부여가 되고 저희가 예상되는 수주를 통해서 주가의 단계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기초적인 그렇죠. 사업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여기에서 파생돼서 저희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가의 변동성만 보더라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고 네. 이 높은 관심 같은 경우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발달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발사를 할 때도 봤을 때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자금이 뭐 국가에서도 이제 연구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나서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죠. 보였고요. 네. 뭐 대선 관련된 후보들 같은 경우도 이 항공 우주 관련해서 산업을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정책적인 그러니까 향후의 정책 정책적인 수혜. 측면에서도 네.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산업에 늘어나는 점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정책적으로 이제 각 향후에 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도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저희가 가미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항공 우주 쪽이 훨씬 더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 관심 가질 때 어떤 그 먼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쪽을 좀 흐름을 보면서 네. 이쪽 국내 쪽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가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책정을 받고 있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를 발사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술 같은 경우가 선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술력은 있는데 이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뭐 원활하게 그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발사가 이루어지는데 개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조금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에서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국가적인 측면의 백업도 있고 계속 해온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은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해외에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현재보다는 뭐 마진이 적은 사업도 있겠지만은 그 단계를 시도를 하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고 향후에 그 발달될 수 있는 산업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뉴스 나온 것도 보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또 전망도 많이 하니까요. 예. 일단 그럼 국내로 좀 다시 들어와서 관련 종목 좀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관련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트레가이입니다. 그 조정세 같은 경우가 4거래일째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네. 세부적으로 보면 그 발사 전전날 이틀 전날부터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통상 기존에는 뭐 하루 전날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주가로는 다른 측면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요인이 있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저희가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으로 강하기는 했지만은 그 정상적인 발사가 성공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더 강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대응은 아침에 무조건 매도를 했어야 되는 대응이고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대응을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시계열을 조금 더 넓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박스권의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 한 5만 원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8만 원 이상은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그 올해 초 같은 경우가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높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먼저 주가가 선행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요. 박스권 상단은 한 7만 원 정도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재 그 기간 자체는 5월까지 이벤트 기한이 남아 있지만 그 이전에 5만 원권의 이하로 주가가 접근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 그런 주가의 상승을 배제하는 측면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조금 편하게 봐도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텔리안테크인데요. 네. 그 세틀가이와 주가 흐름이 오늘 조금 다르잖아요.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수주가 나가고 있는 그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다름을 볼 수 있는데 그 동일하게 그 발사 이전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려 크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텔리안테크. 예, 네, 네, 저희가 맞아요. 기억을 해둬야 될 게 그 누리호 발사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덜 빠지는 거는 해외 매출이 있거나 이제 뭐 해외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매출의 네. 그런 구분을 하면서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비중이 베타가 크니까 조금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인텔리안테크와 같은 종목은 조금 비중 같은 경우를 서서히 조금 더 늘려나가도 늘려나가는? 되는 예, 네. 단계적으로 템포를 그 누리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해서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좀 더 좀 저평가돼서 매력적인 종목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을 하나시스템. 보고 네.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 같은 경우가 그 상당히 좀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시총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네요. 네. 무겁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그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지만은 산업이 본격적으로 그 성장기에 돌입을 했을 때는 주가가 그 이전에부터 상승을 하는 요인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확인 이전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네. 전통적으로 방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해왔어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기본적인 실적이 돼 있고. 뒷받침되는 바탕의 구조, 어느 정도의 그 방산 실적을 통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숫자로 예측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신사업 같은 경우가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유증을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이제 항공 우주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해외 원회비라든지 기타 그런 도심항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항공 우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 행보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분 투자란 게 그 단순히 기업에서 하겠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해외 그리고 미국의
그 항공 우주 그 부분의 지분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기간 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기업한테 열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열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업은 조금 더 고무적으로 해외와 협력해서 성장을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누리호를 통해서 국내 기업도 기술력이 있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그러한 일부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부분의 수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네. 두 번째로 신사업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고 세 번째로 지금 단기 이벤트 안에서 국내 기업 기술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하나시스템 오늘 시장에서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선방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같은 경우 딱 그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15,800원에서 16,500원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는 박스권 하단 정도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로는 박스권 상단 2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편하게 박스권 하단 상단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정도 구간까지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고 네. 향후에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심 항공이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뭐 4만 원 정도의 목표가까지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단기로 제가 감안을 했는데요. 1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매 전략은 단기간에 여러분 접근하실 때에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으로 하나시스템 보고 계십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뭐 예상대로 이번 주 시장 변동성 심한 장세로 지금 막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리나 캐스터 양시장에서 현재 지수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자, 국내 시장 재미없는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죠.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특히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 인프라 투자 법안이 표결이 됩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남아있는 속에서 시장은 좀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일중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살펴보시면 상승 하락 속에서 지금 3,000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기관 러브콜에 힘입으면서 3,018선까지도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현재 같은 부분에서는 3,000선을 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나죠. 1,400억 원가량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회인은 모두 팔아내는 움직임 확인됩니다. 코스닥의 일중 그래프도 보겠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박스권의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움직임입니다. 990선, 1000포인트 선 왔다 갔다리 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995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러블코 보내네요. 1,400억 원가량, 기관은 200억 원가량 매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또 특징 업종 종목도 정리해 주시죠. 골판지가
이제는 금판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골판지 쪽에서 좀 슈팅이 좋습니다. 골판지를 포함해서 상품 포장용 제재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이 제재 관련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모두 다 흐름세가 좋습니다. 오전만 아니라 오후장까지도 역시 좋은데요. 신풍재지 29.44%까지 쭉 올라갔고요. 대형 포장 15%대 그리고 영풍재지도 7%대로 오즘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가격 인상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세가 좋게 연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ETF 또 순항 중인 가운데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합니다. 금융, 재계 그리고 뭐 정부까지도 관련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가량 예산을 집중적으로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또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NP 같은 경우는 18%대까지 쭉 튀어 올랐고요. 자이언트 스텝 10%가량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순항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배달 음식 점점 늘어나면 소상공인 분들은 뭐 좋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골판지 가격이 늘어나면 포장 또 재지들이 또 비싸질 테니까 또 판매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또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또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들과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4가지 시간인데요. 매매고수 두 분이십니다. 먼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강남금융센터입니다. DB금융투자의 김병수 PB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이 보고 계시는 올장 간판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오늘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이제 또 김병수 PB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현대건설 기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중장비 기계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비중이 좀 축소가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헝다그룹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좀 주가의 조정이 좀 강력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건설 중장비가 잘 팔렸던 2011년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이제 매출이 좀 높아지는 흐름들 그리고 계약 대수도 상당히 많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담이 되고 있었던 이런 중국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이라든지 기타 나라들의 이런 점유율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 해지가 좀 충분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게 됐을 때 또 중장비에 대한 이런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약간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인프라 투자가 또 법안이 진행이 되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캐터필러라든지 최근에 이런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오늘이지 않았나라고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현대건설기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명수 PB님께서는 어떤 종목 또 이야기해 주실런지 기대됩니다. 네, 저는 오늘 대형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맥스트로 갖고 왔었는데 메타버스는 본부장께서 할 줄 알고 저는 대형 포장을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판지 제주주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골판지 가격을 10%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가피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골판지를 비롯한 이제 상품 포장용 제지 가격이 한 10%가량 인상될 것이다라는 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골판지 상자를 쓰는 택배, 이런 갈색 상자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사용하는 백판지라고 표현되는 하얀 종이까지도 아마 가격이 오를 겁니다.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게 되는데 골판지 원지 가격은 이제 1년 동안 50% 이상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판지 상자 제품의 그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이후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골판지 업계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결국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연말에 아마 10%가량의 상승이 있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런 화재 요거 이후에도 54% 이상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요구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특히 대형 포장이라든지 신품 재지라든지 이런 재지주와 포장재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연말까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갖고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갈색 이런 택배 상자에 쓰이는 골판지 외에도 백판지라고 표현되는 이런 공산품은 이제 의약품, 화장품 이런 모든 거의
종이 상자로 된 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업계에서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에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쪽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형 포장을 비롯한 골판 지주 가져가 봤습니다. 네, 앞서 유리나 캐스터가 표현해 주셨지만 골판지 값이 금판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 관련주로 대형 포장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15%대 지금 급등을 해서 2,68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종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2일 금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익 내시고 방어하시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유리나 캐스터, 이제 양시장 마감 종가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에서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중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월 22일 금요일 시장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살펴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 시가는 3,005선에서 출발했고 오늘 종가도 거의 가까운 부분 3,006선에서 거래 마치는 움직임입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고가는 3,018선, 굉장히 갭이 작죠. 왔다 갔다리 하는 박스권의 장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살펴볼까요? 사실 계속해서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지수를 좀 상승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살펴보니까 IT 투톱, 또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주를 대거 사들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배당주는 추울 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일중 그래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박스권의 장세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990선에서 1000선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995선에 안착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1,484억 원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양시장에서 또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앞서도 전문가님께서 현대건설기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중국, 브라질 지분 매입을 했다. 여러 가지 또 개별적 모멘텀도 있었고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5%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41,800원 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리아 서킷 역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따라서 4% 강세 움직임으로 13,85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들 좀 움직임이 좋지 않네요. SH 에너지화학, 오늘 대성에너지 모두 주르륵 빠지면서 6%대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H&B 디자인 되겠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차바이오텍 계열사인 차백신 연구소가 시장에 첫 상장이 됐습니다. 신규 오늘 신입 종목이 되는데 11%대 무난하게 선전하면서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누리호 이슈는 소멸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들 주르륵 빠지면서 세트랙 I, AP 위성 너나 할 것 없이 음봉권 패턴 그리면서 거래 마감됐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되는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종목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주목하시고 있는 종목이 물류대랑 관련한 수혜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물류대란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상하차 관련된 부분부터 이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거기에 다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대란에 대한 얘기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흐름들이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 회의를 좀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류 대란이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이제 중장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물류나 이 관련된 섹터가 3, 4분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매출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40~50% 정도가 올랐고요. 그다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4분기 또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간 최대 실적을 좀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기대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삼성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삼성 쪽에 이런 뭐 물류라든지 이런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같은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드려보면요. 시초가에서 바로 매수하셔도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분할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450원 정도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 라인인 5,75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250원입니다. 해당이 이제 아래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인데 이 라인이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3,000원대 후반까지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빠르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2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테마 쇼핑 시즌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더 좋아질 거다라면서 한솔 로지스틱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5,750원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수 PB님,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까요? 물류 테마인가요? 금판지인가요? 저는 섬유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NF에 대해서 말씀드려 갖고 와봤는데요. FNF 같은 경우는 3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급증한 3,200억이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 이상 증가한 800억이다.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또는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스커버리 브랜드와 MLB 브랜드를 하고 있는 그 업체인데요. 그 디스커버리 브랜드 매출이 900억이 넘었고 MLB는 중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MLB 브랜드 매출만 1,900억 원이 넘었다라는 예상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요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유일하게 거의 중국에서 중국향 업체 중에는 조금 호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9월에 재난지원금 효과가 이제 가두점을 중심으로 3분기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 시장 내에서 성과를 내는 몇 안 되는 패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별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세를 높여가면서 밸류에이션 레벨도 다 중국 소비의 수혜를 받는 기업과 유사한 수준을 맞춰볼 때 지금 가격도 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 후에 더 FNF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는데요. 작년 11월에 아시다시피 FNF 홀딩스와 FNF로 나누게 되면서 FNF는 이제 MLB, 디스커버리 등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사업 부분을 이제 신규 그 FNF로 떼어냈습니다. 패션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매수세도 많이 몰리게 되었고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올해 말까지 400개 이상의 매장이 많이 들어서게 될 거고 특히 중국에서 이번 3분기에서만 135개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성장이 기여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12일, 다음 달 12일이죠.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업체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1,400억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FNF에만 벌써 80조 가까이는 전체는 80조 이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0억 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추가로 이제 골프용품 테일러메이드까지도 인수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요새 골프 웨어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섬유 이쪽에서 굉장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잘 돼 있고 그리고 MSCI 패시브 자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88만 원으로 좀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좀 고점 찍고 내려온 경향이 있긴 한데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한 88만 원 언더 쪽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105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 아래쪽인 75만 원 정도를 제시드리면서 FNF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수 PB 물류 골판 아니었고요. 섬유 의복 섹터에서 FNF 좀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정리 주셨고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물류에서 선정해 봤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리나 캐스터까지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가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미국의 첫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 원에 육박하면서 매수 심리를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피로감이 커진 데다 꽉 막힌 대출로 인해서 매수 여력도 없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주보다 8.4포인트 내린 86.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입니다.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도 비슷했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하며 101.6을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 0.4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반대로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으로 기준선 100을 넘어 수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기준선인 100을 웃돌고는 있지만 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고점 인식 등으로 10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동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는 100.4로 기준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에 변곡점이 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전히 집값 상승 요인이 많아서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는 장기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수기 철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도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은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1월 달쯤부터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종전보다 담보대출 등 규제를 강화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였습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지 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자유로 초입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올 초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현재 1,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매 판매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 여파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오늘은 2억 원 기재부 1차관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폭과 적용 시기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세 체계인 유류세는 30% 범위 내에서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15%,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름 가격에 붙어 있는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 수준입니다. 15% 인하 시 120원, 30% 인하 시 240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유류세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에서 책정합니다. 주유소 저장 탱크에 남아있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까지는 즉각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료 간 유류세 비중이 달라 정률 인하 시 휘발유에 비해 경유와 LPG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담은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번에 뭐 내린다고 하는 유류세인데 기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는 좀 적다고 들으니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KT와 삼성에 이어 LG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일자리 회복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정부 방침에 대기업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 KT와 삼성에 이어 세 번째 기업 현장으로 LG를 찾았습니다. 김 총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 회장은 향후 3년간 총 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만 명을 직접 채용하는 것에 더해 산업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통해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특히 LG는 스타트업 분야에 1,500억 원을 쏟아 일자리 2천 개를 조성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하는 계약 학과 확대를 통해 5,800여 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KT와 삼성에도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향후 3년간 KT는 1만 2천 개, 삼성은 3만 개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LG를 포함하면 이 세 기업이 계획한 일자리 창출 개수만 8만 개를 넘어섭니다. 정부가 일자리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실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7개 대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 6,948명에서 2020년 30만 491명으로 8.5%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16.8%나 줄었는데 결국 이것이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란 게 한경연의 설명입니다.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환경들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낡은 규제라든지 시대에 안 맞는 규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는 25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SK의 일자리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대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는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 삼성 SDI가 글로벌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합작법인은 2025년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연산 23기가와트아워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40기가와트아워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삼성 SDI는 2025년 신북미 자유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고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북미 지역 전기차 판매 40%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국내 울산과 헝가리 궤드, 중국 서안에 이어 미국까지 총 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혜연 앵커가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고요. 오늘 빅머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금주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